다시 확인된 한국과 일본의 격차. 2025년 11월 15일, 16일 도쿄돔에서 치러진 한일 야구 평가전은 한국 야구의 현재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4대 11로 대패하며 한일전 10연패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7대 7 무승부로 간신히 연패를 끊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수들의 제구력과 수비 디테일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투수진은 두 경기 합계 23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며 제구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반면 일본 투수들은 한국의 절반 수준의 사사구만 내주면서도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로 한국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불펜 투수의 제구력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1차전 5회 말 3대3 스코어에서 안타에 홈런까지 얻어맞으면서 경기의 흐름이 넘어갔고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경기에서 드러난 것은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신적인 한계까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한일전 성적은 일반적인 열세.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15년 프리미어 12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4대 3으로 꺾은 이후 성인 대표팀 기준 공식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처럼 일본이 아마추어 위주의 대표팀을 꾸려 나왔던 경우를 제외하면 2017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예선 7대 8 패배를 시작으로 2025년 K베이스볼 4대 11 패배까지 무려 10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라이벌 구도로 불리던 한일전은 이제 전력 차이가 뚜렷해졌고, 일본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투수력의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라이벌이라 부르기는 어렵다는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격차의 원인, 시스템과 육성 구조의 차이.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시스템과 육성 구조에서 출발한 차이를 핵심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 풀과 유소년 야구의 기반. 일본은 전국적으로 야구 저변이 매우 넓습니다. 고교 야구부만 약 4,000개 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고교 야구부는 100개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등록 선수 수 또한 약 3,600명 수준으로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변이 좁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선수들이 경쟁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리틀 야구와 학교 야구팀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모수부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프로 무대에 올라오는 선수층의 두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유소년 육성 및 훈련 방식. 일본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기본기 훈련과 경기 운용 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단기간 성과와 대회 성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포지션 경험이나 충분한 기초 훈련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비, 주루 등 세밀한 부분의 완성도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국제 대회에서 드러나는 집중력 부족과 상황 대응 미숙도 이런 육성 환경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KBO 리그 수준과 환경. 실력 향상에 있어서 프로리그의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일본 NPB는 투타 모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활약하며 전반적인 경기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팀 투수들은 시속 150km 이상의 패스트볼을 안정적으로 던지면서도 정교한 제구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 한국 타자들을 흔들었는데요. 반면 KBO 리그는 전통적으로 타고 투저 성향이 강하고 매 시즌 3할 타자가 다수 나올 정도로 투수진의 전반적인 뎁스가 얕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3할 타자가 많은 이유가 매번 대량 실점을 반복하는 약한 투수력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경기 스타일과 환경이 최근 국제대회의 투구 타자 흐름과 괴리가 있다는 점 역시 한국 야구가 고민해야 할 점입니다. 네 번째, 투수 혹사와 선수 관리 문제. 한국 야구에서는 유망주 투수들의 혹사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시작된 과도한 투구수, 프로 입단 후에도 이어지는 무리한 기용으로 인해 재능 있는 투수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상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프로에서 6인 로테이션을 운용하는 등 투구수 관리에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선발 투수들을 장기적으로 키워가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까지 더해지며 마운드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는 국제대회에서 명확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평가전에서도 한국 불펜은 이틀 동안 많은 볼넷과 실점을 허용하며 다시 한번 뼈아픈 숙제를 남겼습니다. 대만에도 뒤처지고 있는 한국 야구.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 저하는 일본과의 격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국제대회에서 대만을 상대로도 열세를 보이며 아시아 2위 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는 대만의 0대4로 완패했고 2024년 프리미어12 예선전에서도 대만의 3대6으로 패했는데 대만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대만은 사실상 일본은 라이벌로 인식할 정도로 성장했고 한국은 오히려 대만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한국 야구가 아시아 3위로 추락했다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오는 현실은 매우 뼈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 희망의 불씨와 변화의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 평가전에서 한국 야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19살 특급 신인 정우주는 둘째 날 경기에서 선발 등판에 최고 154km의 강속구를 앞세워 3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며 일본 강타선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인왕 안현민은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차세대 중심타자로서 잠재력을 입증했고 김주원은 2차전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솔로 홈런을 쳐내며 패배 직전이던 팀을 멱살 잡고 구해냈습니다. 1차전에서는 신민재가 1번 타자로 나서 5타수 3안타 2득점을 기록하고 수비와 주루에서도 활기를 불어넣는 등 젊은 타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기량을 과감히 펼쳐 보였습니다. 베테랑 중심이었던 대표팀에 이러한 신예들의 패기가 더해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유소년 야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학교, 지역 단위의 야구팀이 늘리고 엘리트와 생활 야구의 저변을 같이 넓혀야 일본과 경쟁 가능한 두터운 선수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육성도 핵심 과제입니다. 선진 야구의 훈련법과 데이터를 도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기와 경기 운영력을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 단계에서는 리그 운영 방식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ABS존 조정, 경기구 품질 통일 등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투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선발 로테이션 확대와 혹사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투자, 육성 드래프트 강화, 외국인 선수 활용 전략 고도화 등을 통해 KBO 리그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10년 넘게 쌓여온 격차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곧 처방의 출발점입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선다면 한국 야구에도 다시 도약의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한때 일본을 괴롭히며 세계 무대에서 두려운 상대였던 한국 야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긴 호흡으로 모두가 함께 방향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야구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